한 남자가 커피숍에 혼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의 주변은 온통 시끌벅적합니다. 사람들은 휴대폰에 몸을 웅크리고 정신없이 화면을 스크롤하며 좋아요, 인정, 방해를 갈구합니다. 커플들은 셀카를 찍고 사람들은 수다를 떨고 외로운 늑대들은 마치 구원이 한 번만 더 오면 온 것처럼 데이팅 앱을 훑어봅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그는 다릅니다. 음악이나 최신 바이럴 트렌드를 듣는 게 아니라 철학 오디오북을 듣는 이어폰을 끼고 있습니다. 세상이 틱톡으로 마비되는 동안 그는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는 인정을 바라지도 관심을 갈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외롭지도 절박하지도 않습니다. 친구여, 바로 그런 점이 그를 이 방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왜냐고요? 그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편안함을 느낍니다. 도망칠 필요 없이 침묵 속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수준의 자기애가 사회를 공포에 떨게 합니다. 그 생각을 꼭 붙잡으세요. 지금 읽으려는 내용이 고독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르니까요. 사회가 외로움에 대해 말하는 거짓, 아무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잔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회 구조는 당신의 욕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광고, 모든 인플루언서, 모든 데이팅 앱, 모든 자기개발 전문가,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가정에 기반합니다. 다른 사람 없이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소울메이트를 찾으세요.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커뮤니티에 가입하세요. 사교 활동을 하세요. 연결하세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어떨까요? 혼자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이 부적응자가 아니라 위협이라면 어떨까요? 의존적인 삶을 살도록 강요하는 시스템에 대한 도전일까요? 사회는 외로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급자족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수세기의 시간차를 두고 이 진실을 알았던 두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던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저녁 시간을 혼자 보내며 일기를 쓰고 자신의 생각과 씨름했습니다. 모든 잔인함은 나약함에서 비롯된다고 그는 한때 썼다. 종종 미친 사람이라는 딱지를 붙였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우리에게 경고했다. 개인은 항상 무리에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했다. 두 사람 모두 위험한 진실을 알고 있었다. 혼자 생각에 잠길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위험한 고독자의 심리학, 고독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그들은 인정에 대한 중독에서 벗어났다. 다른 사람들이 좋아요와 댓글에서 도파민 분비를 쫓는 반면 이 사람은 더 깊은 것, 자존감을 찾았다. 둘째, 그들은 불편함과 친구가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5분이라도 혼자 생각에 잠기지 못하고 화면을 본다. 침묵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부터 도망친다. 하지만 위험한 고독자는 새벽 3시에 그림자와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어둠에 맞섰고 더 강해졌습니다. 셋, 그들은 조종당할 수 없습니다.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면 지위로 매수되거나 비난으로 침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사회적 게임의 면역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방법, 고독을 통한 힘. 매일 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3가지를 되새겼습니다. 오늘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무엇을 원했을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인정받기 위해 어디에서 타협했을까? 이것은 단순한 일기 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훈련이었습니다. 정신적인 팔굽혀펴기, 동작으로 힘을 키우는 것,
세상의 소음에 대한 조용한 반항, 니체의 경고,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라. 니체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위험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물려받는 대신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문화, 친구, 언론에서 그것을 흡수할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왜 이걸 믿는 거지? 스레니아, 이 믿음으로 누가 이득을 보는 거지? 이름을 내다보면 무엇을 믿게 될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하고 자유로워집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힘입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외로움은 결핍의 상태입니다. 나 혼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독은 온전함의 상태입니다. 혼자 있을 때조차 나는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는 외로운 사람이 소비하기 때문에 그 경계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게시하고, 더 많이 스크롤합니다. 하지만 고독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들은 맹목적인 수능 위에 세워진 세상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고독의 네 기둥.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니체를 연구한 후 저는 진정으로 독립적인 마음을 정의하는 네 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위험한 고독의 네 기둥이라는 개념은 장기간 또는 오용된 고독이 어떻게 해로운 심리적 정서적 상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은유적 틀입니다. 고독은 회복과 활력을 주는 동시에 자발적인 고립에서 만성적인 단절로 변질될 경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가지 핵심 요소 각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타인과의 단절, 의미 있는 인간관계에서 고립됨.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입니다. 장기간의 고립은 공감 능력 저하, 사회성 저하, 감정적 무감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결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신이 보이지 않거나 원치 않는 존재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소통을 피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조차 단절감을 느끼고 가족과 친구들과 멀어집니다. 우울증, 사회불안, 심지어 편집증적 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반대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타납니다. 둘, 자아와의 단절. 자신의 감정, 생각, 가치관과의 접촉을 잃습니다. 고독은 생각이 아무런 반박도 받지 않는 정신적 메아리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외부의 피드백이나 내면의 명확성이 없으면 사람들은 정체성이나 목적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무감각함, 감정 파악의 어려움, 자기 파괴적 행동, 자존감 부족, 정체성 위기, 자기 소외 또는 정서적 해리. 3. 현실과의 단절. 외부 세계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잃는 것. 너무 오랫동안 혼자 있으면 현실 인식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생각은 비이성적이거나 강박적이거나 편집증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처 기제로 환상이나 망상에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극도의 백일몽, 음모론, 무해한 사건을 위협으로 해석하거나 이유 없이 타인을 불신하는 것. 정신병, 망상적 사고 또는 해로운 의사결정. 네, 의미와의 단절. 목적의식이나 실존적 기반을 잃는 것. 목적 없는 고독은 실존적 공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부 또는 내부적 지침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다고 느껴 절망이나 허무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관심, 절망. 왜 중요한지 의문을 품거나 존재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환상을 품는 것. 실존적 우울증, 자살 충동 또는 거짓된 의미를 만들어내는 급진적 사고. 왜 중요한가? 내 기둥은 고독이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건강할 때 고독은 성찰, 창의성, 그리고 평화를 위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위험한 영역으로 넘어가면 심각한 심리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독에 대처하는 방법. 규칙적이고 의미 있는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세요. 내면의 세계와 소통하기 위해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거나 상담사와 상담하세요. 외부의 피드백을 받고 공유된 사실에 기반을 두세요. 창의적이든 영적인 것이든 공동체적인 것이든 목적 지향적인 활동에 참여하세요. 위험한 존재의 대가.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오해할 것입니다. 오만하고 차갑고 반사회적이고 이상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의존성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독립성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때로 고립감을 느낄 것입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거리감을 느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것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수능의 대가는 훨씬 더 무겁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사회가 자립심을 두려워하는 이유, 경제적 이유. 자립심이 강한 사람은 소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누가 감명받든 신경 쓰지 않으면 사회적 지위는 힘을 잃습니다. 정치적 이유. 자유로운 사상가들은 모으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슬로건이나 유행에 휘둘릴 수 없습니다. 심리적 이유. 당신의 독립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족쇄를 상기시킵니다. 당신의 평화는 그들의 혼란을 드러냅니다. 현대 금욕주의자가 되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위험해질 수 있을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방해받지 않고 10분만 혼자 시간을 보내세요. 근력을 키우세요. 매일 밤 성찰하세요. 마커스의 질문을 하세요. 마음을 추적하세요. 신념의 의문을 제기하세요. 평범하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신만의 규칙을 만드세요. 자신에게 의미 있는 가치를 선택하세요. 혼자서 기쁨을 찾으세요. 읽고, 생각하고, 걷고, 창조하세요. 내면의 세계를 구축하세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은 버리세요.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자존감을 추구하세요. 고독의 역설. 바로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모두가 끌립니다. 왜냐고요? 완전함은 자석처럼 끌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표는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부산물일 뿐입니다. 목표는 안정적이고 온전하며 자유로운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더 이상 관계가 필요하지 않을 때 관계는 더욱 진실해집니다. 더 이상 인정을 쫓지 않을 때 당신의 일은 더욱 의미 있게 됩니다. 더 이상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것이 됩니다. 위험한 삶으로의 부름. 자, 여기에 도전이 있습니다. 위험해지세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세요. 온전해지세요. 쫓는 것을 멈추고 일어서세요. 세상은 더 이상 어울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혼자 설 수 있을 만큼 자유로운 사람들이 더 필요합니다. 친구요, 위험하게 지내세요. 이 글이 처음 제 가슴을 찔렀을 때처럼 당신의 가슴을 찔렀다면 저는 이해했습니다. 공유하세요. 이 글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제게 이 질문에 답하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선택하지 않은 믿음이 하나 있다면 무엇인가요? 자존감 대신 인정을 구했던 한 가지 방법이 있나요? 바로 포기하세요. 놓아버리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소속감을 갈망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가장 급진적인 행동은 혼자 걷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이 팁들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채널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이나
배움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지혜의 힘을 발견할 수 있도록요. 댓글을 어떻게 달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100이라고 입력하여 끝까지 시청했음을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개인적인 발전의 여정에서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승리를 향해 계속 나아가세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